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의 박한우 사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테스트웍스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수어인식 기술이고요. 저희 인공지능연구센터에서 4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개발을 했던 수어인식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연구를 좀 진행해 나갈지 방향성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 개요와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해주신 윤성민 책임님의 설명과 좀 겹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어인식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백데이터가 비슷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한국 수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농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언어를 한국 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는 이제 어휘와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언어인데요.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는 게 한국어 어휘를 형태소 단위로 하나하나 치환을 하면 그대로 이제 한국 수어의 어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한국 수어 문장이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수어 문법 자체를 따로 이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해야 이제 적절한 한국 수어를 이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나라별로 다른 수어를 사용을 하고요. 국제 수어가 존재하긴 하지만 국내 농민분들 사이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서 이제 윤 책임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농인과 청인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농인분들께서는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필담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의사소통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다행히도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손말 이음 센터라는 거를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손말 이음 센터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가운데서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중계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고요. 농인분께서 영상 통화로 이제 수어 통역사분께 전화를 드리면 이제 그 수어를 이해를 해서 청인분께 이제 그 한국어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음식 주문을 하거나 광고서에 이제 예약을 하거나 하는 형태의 이런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당연히 예측을 하셨겠지만 이제 수어 통역사분이 항상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어 통역사분이 수가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뭐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그림상으로는 사실 이제 수어 통역하시는 분을 이제 대체하는 것처럼 그려졌지만은 아직 기술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수어 통역사분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좀 더 보조해줄 수 있는 간단한 업무 처리 정도는 굳이 수어 통역사를 거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AI 오퍼레이터가 그 농인분의 영상 통화를 받으면 수어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수어를 인식한 다음에 한국어 문장을 번역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TTS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청인분께 이제 그 음성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청인분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 STT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걸 텍스트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 텍스트를 이제 이큐폼을 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수어 확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농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어로 이제 변환이 되는 이런 양방향 번역 서비스를 이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인분께서 수어를 이제 하셨을 때 그걸 텍스트로 한국어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수어 인식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이 농인의 수어를 인식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서 음성 또는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테스트웍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윤상민 책임님께서 이제 설명해주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학습용 이제 인공지능 수어 인식 기술을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에는 이러한 이제 수어 특징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의 한국어 단어가 수어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수어로 표현을 할 때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농민분이 아플 때 가는 곳이라고 이제 병원을 표현할 수 있고, 주사 맞으러 가는 곳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제 사람 수만큼의 그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이제 전부 다 학습 데이터에 그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동일한 수어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농인분들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그 수형의 이제 변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팔이 길 수가 있고, 어떤 분은 팔이 좀 짧고 대신에 손가락이 길다던가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표현을 하실 때 손을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손을 이제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역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가 사실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데이터셋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 이제 취득 환경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의 그 복잡함이라든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스크린을 사용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했을 경우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동차나 책상,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언어 제공자의 외형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영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영상과 가운데 있는 영상이 이제 언어 제공자가 실제로는 동일 인물이지만, 이쪽에서는 안경을 쓰고 계시고 이쪽에서는 안경을 안 쓰고 계시죠. 영상에서 이제 이거를 학습을 할 때는 안경을 썼다 안 썼다만으로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좀 그 4년에 걸쳐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먼저 첫 단계로 이제 학습용 문장 데이터셋을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문장셋을 정제를 할 때 언어 제공자를 섭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언어 제공자분을 이제 아무 분이나 이렇게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19세 이상의 이제 수어가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19세 이상을 한 이유는 이제 수어의 사용이 익숙해지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수어를 배우는 것보다 학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수집을 했고요. 한국 수어를 이제 당연히 모어로 의사소통에 사용하시는 이제 농인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라든가 그 연령대 혹은 이제 심지어 이제 교육기관에 따라서도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조사를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이제 한국어 문장을 이제 번안을 할 때는 이제 다수의 수어 통역사분들이 이제 보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자문을 통해 가지고 수시 한국어 번안 직역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용 문장 데이터셋이 이제 정제가 되면 이 문장 데이터셋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구축한 데이터 취득 시스템은 테스트 학습 시스템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이제 세대를 좌측, 우측, 정면 이렇게 세 대를 이제 배치를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한 이유는 이제 그 테스트웍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D 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을 했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대의 카메라만 있으면 3D 키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점에서 이제 3D 키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이걸 합성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과 배경, 취득 위치 등을 이제 정규화를 했고요. 복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팔에 이제 그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득한 학습 데이터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총 6개 시점이 되겠죠. 각각의 시점이 스테레오 카메라이기 때문에 6개의 카메라에서 취득된 데이터들을 각 문장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학습에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2개의 카메라만으로도 3D 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된 그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수어인식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한 수어인식 프레임워크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제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서비스화를 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최대한 이제 활용성이 높게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제 수어인식 프레임워크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제 구동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영상을 이제 스트리밍하고 그러니까 이제 입력 영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입력 영상을 받아서 서버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서버를 통해서 인식된 한국어 문장을 이제 표출을 해서 농인분들한테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서버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로 받은 이제 영상들을 받아서 이제 전부 다 연산을 해가지고 그 한국어 문장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오픈포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키포인트를 뽑았고요. 그 키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그 아시겠지만 오픈포즈가 이제 그 손가락과 얼굴 키포인트를 전부 다 뽑게 되면 이제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걸 매 프레임마다 전부 다 뽑는 거는 사실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상 좀 구조를 좀 변경을 해서 이제 수어가 실제로 시작이 되고 나서 키프레임을 뽑는 데까지는 손가락이나 이제 그 표정 얼굴 쪽에 있는 키포인트를 뽑지 않고 몸통에 있는 이제 바디 키포인트만을 활용을 해서 이제 키프레임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키프레임이 선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과 이제 얼굴에 있는 키포인트를 뽑는 방식으로 해서 연산 속도 최적화를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서버단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최적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GPU 한 대로는 이제 그 속도를 이제 커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다수의 GPU를 활용하는 환경을 이제 저희가 고안을 했고요. 이거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다수의 GPU에서 이제 그냥 로드 밸런싱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컴패니언 서버, 저희가 이제 그 인식 서버 컴패니언 서버라고 붙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식 그 모델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개발한 수어 인식 모델은 휴먼 키포인트 기반의 이제 수어 영상을 인코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제 수어 영상들이 프레임 단위로 입력이 되면 이제 오픈포즈나 혹은 그 외에 이제 휴먼 키포인트를 뽑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각 영상별로 이제 키포인트들을 뽑게 되고요. 이 키포인트들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인코더 단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모델은 식-투-식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제 입력 시퀀스가 입력 아웃풋 시퀀스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기반을 해서 소 문장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코딩된 그 정도가 이제 그 디코더 단에 전달이 되게 되면 단어 단위로 하나하나 이제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 인식 모델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저희가 개발한 이제 수어인식 기술을 이제 적용한 결과고요. 이쪽에 이제 웹캠이 있고 사실 화면 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화면을 이제 그 표출하기 위한 UI를 표출하기 위한 그 형태인 거고요. 이쪽에서 농인분께서 이제 수어를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긴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인식된 한국어 문장이 표출되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뒷부분을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을 때에도 앞에 있는 이제 제가 잠깐 등장을 했죠. 그 지나가는 행인이 있더라도 이제 인식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장들이 이제 좀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119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장들을 저희가 수집을 한 건데 해안가에 사고가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수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개발한 수어인식 기술을 이제 실제로 한번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그 공항공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그 서비스를 이제 하나 시연을 해본 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한 서비스는 이제 수어인식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서 공항 안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였고요. 저희가 이제 공항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공항이 일단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청인분들도 가게 되면 길을 헤매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장소로 가려면 이제 지도를 보거나 이제 안내 데스크에 있는 그 직원분께 이제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냐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농인분들은 사실 이런 게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이제 길을 찾아가게 되고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민분들이 공항을 가시면 미리 다 리허설을 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애초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미리 지도를 보고 알아가신 다음에 헤매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공항을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만들었던 이제 수어 인식 기술을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이제 좀 개발을 해봤고요. 이쪽에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수어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UI를 통해서 지도에다 이제 표시를 해주는 형태로 이제 키오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자세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다 이렇게 뭔가 그 마커 같은 걸 붙이거나 뭐 특수 장갑 같은 걸 끼고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RGB 영상만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굉장히 편의성 높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캠만을 활용을 하니까 이제 그 설치하는데 뭔가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키오스크 구조도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 클라이언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클라이언트는 키오스크가 돼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 촬영된 영상을 이제 서버 단으로 보내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인식된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특정 안내 정보를 생성을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걸 그냥 키오스크에 표출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수어 인식 키오스크이고요. 이쪽에 저희 연구원분이신데 이제 그 농인분이 아니셔서 수어가 좀 사실 좀 약간 어설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약간 그 잘 인식이 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인식이 되면 여기 수어 문장이 인식이 된 게 이 아래쪽에 약도로서 표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수어인식 키오스크를 서비스에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청각장애인분께서 수어인식 키오스크 앞에 와서 이제 수어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약도라든가 이제 경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키오스크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식 실패를 했다거나 인식을 할 수 없는 문장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었을 경우에는 이제 키오스크로 이제 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항 직원 수어 통역사분이 실제로 상주하고 계시는 수어 통역사분께 연결을 시켜주고, 아니면 공항 직원분한테 이제 한국어 텍스트까지만 보여줘서 요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라는 걸 이제 하는 형태의 서비스 흐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공항공사하고 이제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키오스크를 구축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구축한 키오스크고, 요거를 이제 그 농인분께서 이제 시연을 할 때 그 촬영을 했던 영상입니다. 좀 약간 이제 좀 버벅이는 영상이 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수어를 하고 나면 이쪽에 여기서 이제 약도가 큼지막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 수어에 갈 때 이제 수어 통역하는 이제 그 키오스크를 이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원장님이랑 이제 다양한 분들께서 이제 와주셔서 이제 그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이제 좀 시연을 하긴 했는데, 완성된 기술이라고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고요. 일단 그 데이터 문제라든가 이제 인식 정확도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향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수어인식 기술이 이제 가장 큰 문제를 한다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가 사실 이제 위급 상황에서 대해서 105문장, 그다음에 공항 안내 서비스용은 145문장 정도인데, 이거는 뭐 해봐야 300문장도 안 되는 그 분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 대화를 이제 번역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한 분량이고요. 유사한 문장이 들어왔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집에 뭐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어휘를 조금만 바꿔도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문장을 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볼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어 문장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문장 구조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형태소 분석 기반의 이제 수어 인식 기술은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력된 수어 문장 영상이 들어왔었을 때 그 형태소 단위를 이제 전부 다 잘라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글로스가 이제 그 첫 번째 형태소, 두 번째 형태소 이제 순서대로 형태소가 어떤 게 이제 입력이 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걸 텍스트 기반의 이제 수어 한국어 번역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어순이 좀 바뀌거나 어휘가 조금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텍스트 기반의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잘 인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개발을 좀 진행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단위 이제 수어 분할 인식 기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입력 영상이 들어왔었을 때 다양한 이제 후보 형태소 구간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후보 형태소 구간들 중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한가를 학습을 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수어 형태소를 이제 생성을 하는 수어 형태소가 이제 시퀀스가 되겠죠. 수어 형태소들의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가 이제 이 모듈의 이제 결과물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어 형태소 시퀀스를 텍스트 기반의 수어 한국어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을 하는 순서대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좀 분할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로 이제 통으로 인식을 해서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한국어 문장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한 단계 좀 잘라서 그 중간 단계 이제 형태소 시퀀스 한번 만들고 그걸로 한국어 문장을 번역하는 형태로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분할을 좀 해본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 기대 효과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텍스트 기반 데이터는 수집하는 게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상 데이터는 사람을 한 분 한 분은 실제로 다 모셔야 되고 그 다양한 이제 옷차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배경의 조명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데이터 구축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실제로 이제 언어 모델 학습하려면 이제 몇천 문장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십만 문장, 몇백만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영상을 찍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사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텍스트 기반의 언어 모델이 구축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소 단위로 이제 분할한 다음에 그 학습 데이터를 증강을 하게 되면 어순이나 어휘가 일부 다른 경우에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언어 번역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합성하는 쪽에도 이런 언어 모델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실제로 이제 농인분들이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제 아까 그 유성민 책임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영상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가능한 일이 농인들에게도 가능해집니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이제 농인분들이 너무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이 돼서 농인분들이 좀 더 이제 그 장벽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패스워드 이상식입니다. 예,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 유성민 선생님의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수집을 할 때 사용한 카메라가 Z 카메라든지 아니면 좀 고성 카메라든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인프런스를 할 때 쓰는 카메라는 웹캠인데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리니어 데이터가 완전히 틀릴 건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동영상이 많아서 좀 앞으로 넘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이제 키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뽑게 될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뽑을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인식하는 모델에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웹캠을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고성능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는 이제 그 키포인트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전처리 모델들을 좀 넣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지만 그 특징점 이제 트래킹을 하는 기술을 좀 넣거나 이제 뭐 슈퍼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블러를 좀 제거해주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전처리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키포인트의 뽑는 품질 자체를 좀 개선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뭐 최적의 걸 찾아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계속해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제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전에 사람 여러 명이 뒤에서 지나다닐 때 한 사람만 이렇게 딱 타겟팅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는 또 어떤 테크놀로지가 제공되는지 좀. 이게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간단한 기술이라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을 네,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제 그 아. 사람의 이제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정면에서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한 번 인식된 사람이 수호를 발화를 했었을 때 그 발화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을 계속 쫓아가서 그 키포인트를 추출하는 형태로 이제 잘 활용했어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네요. 저희. 이어서 제가 못 드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형태수 단위로 수어를 분할해서 좀 더 디벨롭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형태수 단위로 쪼개게 됐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가 어디인가요? 라는 예시 문장을 뭐 3초 동안 발화한다고 하면은 이 발화하는 순간의 프레임을 어떤 단위로 쪼개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뭐 스태틱하게 몇 프레임 이렇게 쪼개지 않는다면 혹시 이전의 컨텍스트 벡터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 어떤 테크닉을 적용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한 게 맞다면 여기서 이제 요 이제 세그멘트라고 하는 요거의 단위가 얼마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크게 여기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최적의 이제 프레임이 뭐 3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10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수호 형태 수호가 시작이 됐다 아니다라는 좀 별개로 그냥 영상이 들어오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최소 단위로 자르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연산량과 이제 연산 속도라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좀 러프하게 자르면 러프하게 자를수록 좀 빠르게 인식이 되는 대신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개발을 해보면서 이제 나중에 좀 정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